자, 미니 팩토리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빨간색 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계 중심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도형들 이렇게 앞에 레일이라든지 검색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업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하기 쉽고 편한 방법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알려드릴 때. 자, 먼저 첫 번째는, 나타내실 때 큐브 하나 꺼내 보시고, 큐브의 크기를, 어, 모델 모드에서 대충 이렇게 가늠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늠해 보시고, 내가 이 크기가 뭐, 이 정도 하면 적당하다 싶은 크기가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옆에 치수 보시고 이 치수를 입력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200에 200에 250으로 Z 크기를 250으로 설정해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등분으로 나누기 위해서 세그먼트의 Z 세그먼트 수를 3으로 했습니다. 자, 이때는 디스플레이 고로 쉐이딩 선이라고 선택하셔야 선이 보이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선의 위치를 조금 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위치를 조정하고 싶으시면 편집 모드에서 엣지 모드 선택하시고 UL 누르셔서 선을 선택하신 후에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이동 도구로 바꾸시게 되고요. 이동 도구로 바꾸신 것을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또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다시 루프 선택으로 바뀌죠. 이게 선택 도구랑 명령 도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스페이스바 눌러줘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 쓰실 때는. 그래서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옮겨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나타내시면 되고, 혹시 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또 없느냐? 큐브 꺼내 주시고요. 큐브를 꺼내셨으면 이 큐브에 대해서 Z축 똑같이 250 줬습니다. 주시고 편집 모드로 바로 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집 모드 바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루프 컷 이용하셔가지고 KL 루프 컷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고 한 개 더 추가하시면은 균등하게 선이 나눠지고요. 그 외에 내가 직접 선을 나누겠다 하시게 되면, 자, 이 부분에 오셔서 수치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정확한 위치에 있는 수치값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도구 바꿔주시고, 선택도구 바꾸시고 난 다음에 분할되어 있는 부분을 폴리곤 모드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은 부분, 올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올려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두 개의 면을 선택하셔가지고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시면 되고요. 올리실 때도 Shift 키 누르면서 올리시면은 5cm 간격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올려주실 수가 있어요. Shift 키 누르시면서 올려보시면은 정확한 단위로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올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올리시게 되면 이렇게 찌그러지지만 여기를 올리실 때 Shift 키 누르고 올리시게 되면 5cm씩 바뀌어지고요. 그 다음 길쭉하게 돌출을 시키겠다. 돌출시키겠다 하시면 D를 누르셔가지고 돌출 양을 통해서 이렇게 돌출 양을 통해서 올리실 수가 있고요. 옆에 돌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수치값을 내가 30cm 올리겠다. 그럼 30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요. 또는
돌출을 안 쓰시고 그냥 올리겠다 하실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올리시게 되면 똑바로 올라가집니다. 이때 Shift 키도 같이 눌러서 30cm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서 아무튼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음 앞쪽에 빵꾸를 내려고 합니다. 그 앞쪽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앞쪽 면을 선택하셨다면 이쪽 면에 턱을 만들 건데, 턱은 안으로 돌출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안으로 돌출은 단축키가 MW 또는 I입니다. 그러니까 I로 외워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I, 안으로 돌출 선택하셔서 바깥쪽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고 그 다음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셔야 이게 줄어듭니다. 왼쪽으로 줄어드실 때 여기도 마찬가지 수치 값을 내가 줘야 되겠다 하시면은, 정확한 수치를 잡아야 되겠다 하시면, 자, 옆에 있는 돌출의 양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5 주도록 할게요. 자, 15라고 주시면은 끄트머리에서 15cm만큼 이렇게 들여서 들어와줬고요. 다음 안으로 들일 건데, 안으로 들일 때도 마찬가지 돌출을 쓰셔도 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 키를 이용하셔 가지고 방향선을 이용하셔서 쑥 집어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돌출이라고 주실 때 돌출은 D입니다. D. 자, 이렇게 쑥 집어넣으시면 되고,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뒤쪽이 튀어나오면 안 되고요. 튀어나오면 안 되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도록 최대한 많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벨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넣어서 뒤쪽에 쑥 밀어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안이 텅 비어 있는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되셨어요? 다음 위에 판넬 덮는 것은 뭐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편집 상태에서 만들어진 개체를 모서리를 둥글게 잡을 수 있을까요? 모서리 부분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각져 있잖아요, 그죠? 각이 딱 져 있는데 이 부분을 둥글게 잡는 방법.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엣지 모드 선택을 해보시고 엣지 모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 도형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선택하실 때는 사각형 선택 도구로 보이지 않는 개체도 다 선택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속성에서 보이는 개체만 선택, 체크 해제하시고 드래그, 아이고 전체 크게 드래그 해야죠. 드래그 하셔가지고 전체 선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해주시고 디포머에 보시면은 베벨 디포머라고 있어요. Shift 키 누르시고 놔주시게 되면 요 베벨 디포머에 의해서 이렇게 각지게 딱 들어가졌나요? 베벨 디포머를 넣어주시면 돼요. 옵셋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1cm 잡혀져 있을 텐데 요걸 높이게 되면 이렇게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각져 있는 상태에서 둥글게 잡겠다 하시게 되면 분할 영역을 이렇게 많이 주시게 되면 각진 부분이 동글동글하게 표시가 되어서 나타나죠. 되나요? 이렇게 둥글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나는 안쪽에는 주고 싶지 않은데요 하시면은 좀 전에 선택하실 때 모두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다가 둥글둥글하게 표시가 된 거고요. 나는 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선택하셨을 때 그 선을 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베벨 디포머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볼게요. 이렇게 지울 필요 없네. 얘를 끄집어내시면 되죠. 끄집어내고 다시 보시면 베벨 디포머에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이렇게 넣어 주시는데 테두리 부분이 다 이렇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제거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선택하시고 제거해 보시면 되겠죠. 엣지 모드 선택, 큐브의 엣지 모드 선택. 엣지 모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큐브의 엣지 모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벨 디포머를 다 넣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이 부분을 한 개의 속성으로 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큐브 상태로 바로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 자, 이 부분은 지우고 갈게요. 자, 베벨 디포머가 적용되어 있는 이 큐브를 보십시오. 베벨 디포머가 적용되어 있는 이 큐브를 한 개의 개체로 바꿔버립니다. 자, 베벨 디포머가 적용되어 있는 큐브를 현 상태로 오브젝트화 시켜버리면, 아이고, 이게 아니고, 큐브에서 현 상태로 오브젝트화 시켜버리면 얘가 베벨 디포머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로 오브젝트가 하나로 이렇게 나타나져요. 되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보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밑에 옵션 달렸는 게, 옵션이나 디포머 달렸는 게 거추장스럽고 별로 안 좋다 하시면은 이렇게 다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로 처리해 버리시면 깨끗하게 한 개의 도형으로 나타나지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큐브가, 얘는 기계라고 할게요. 이름을 기계라고 놓을게요. 기계 본체. 기계 본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거 한번 보죠. 여기에서 앞쪽에 레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레일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은 일단은 2D 화면에 가서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화면 선택하시고 여셔가지고 오른쪽 화면 선택해서 여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크기 조절을 좀 합니다. 크기 조절을 사각형의 크기 조정을 좀 하시죠. 폭은 200? 아니, 1200? 높이는 한 70 정도 줘볼까요? 필렛에 35, 필렛 넣으시고 35cm 하셔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나오도록 처리합니다. 70이 좀 클라나? 좀 긴 것 같다, 그죠? 1200 하니까 1000. 자, 아무튼 이렇게 앞쪽에 트여 있는 쪽으로 사각형을 그려 봅니다. 트여 있는 쪽으로 사각형을 그려 보시고요. 되셨나요? 1000에 70, 반경은, 필렛 반경은 35,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줄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벨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벨트는 여기에 나오는 이 벨트를 만들려고 해요. 이 벨트를 만드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너를 써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윕을 써가지고 두 개의 사각형 선을 이용한 스윕을 쓰실 수도 있고, 또는 스플라인 랩을 써가지고 위에다가 벨트를 이렇게 평면으로 감쌀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한 번씩 잠깐 소개를 하면요. 일단 랩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한번 3D 화면으로 가볼까요? 3D 화면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벨트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벨트 만드실 때, 자, 여기에 나오는 라인을 복제를 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옆으로 옮겨 보세요. 복사를 해서 옆에다가 옮겨 보세요. 이렇게 뭐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세 개는 나중에 이거 중심 잡는 거는 지우지 마시고, 절대 얘는 중간에 건드리지 마세요. 딴 거 쓸 게 있어가지고. 두 개는 나중에 지워도 되지만 중간 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할 때 쓰기 위해서 놔두십시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넣어볼 거는 요 세 개의 사각형에 대해서 로프트 넣어 보시면 돼요. 로프트를 넣으셔가지고 세 개의 사각형을 같이 선택해서 밑에다 쏙 집어 넣으시면 이렇게 벨트가 만들어졌죠. 되나요? 물론 이 로프트의 캡은 없다고 하시면 되죠. 캡 시작과 캡 끝은 캡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캡 없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눠지죠. 벨트 만들기 간단하죠.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 일단 빼낼게요. 로프트는 버리고, 자, 한 개의 중앙에 요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면을 하나 끄집어내 보시죠. 두 번째 방법은 평면을 하나 끄집어내 보시고, 평면의 길이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은 좁게 잡아 주실 거고요. 길이는 길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400 정도, 뭐 1000 정도 잡을게요. 1000. 자, 이렇게 400개 1000 이렇게 잡았어요. 잡으셨다면 이 평면 밑에다가 디포머에 보시면 스플라인 랩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플라인 랩은 Shift 키 눌러서 놔주시게 되면 요 스플라인 랩이 평면 중심으로 해서 잡혀지고요. 스플라인 랩에 들어가는 스플라인은 사각형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각형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축이 조금 벗어났나 본데요. 스플라인 랩 시작과 종료가 있죠. 축이 세로 축인가요 지금? 축을 좀 바꿔야 되네. 회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면의 방향은 X방향으로 해 놓으시고, 평면의 방향은 X방향,
그 다음에 사각형의 방향은 사각형이 아니고 스플라인 랩에서 축은 Z축으로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벨트가 만들어졌죠. 요거는 지금 평면에서 세그먼트 수를 높여주시게 되면, 이렇게 높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방향이 깨지면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 보시면 되고, 얘도 옵션을 통해 가지고 옵션으로 얘가 흘러가는 모습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옵션의 값을 통해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플라인 랩을 통해서 평면이라고 하지만 다른 객체를 넣으셔도 돼요. 여기 위에는 다른 이미지를 넣으시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길게 늘어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옵셋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지금 뭐 했죠? 로프트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스플라인 랩이라는 디포머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또 하나 더 해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클로너를 통해서도 만들어 보죠. 자, 선은 그대로, 기초가 되는 선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초가 되는 선은 그대로 있고, 자, 그 다음 큐브를 하나 꺼낼게요. 큐브 하나 꺼내주시고, 큐브의 크기를 조절하도록 합시다. 짠, 줄이고, 옆쪽도 줄이고, 뒤쪽도 한참 줄여주시고. 자, 크기 정할게요. 사이즈 140, X 사이즈 140, Y 사이즈 3, Z 사이즈 2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얇은 판이 이렇게 하나 생길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요거 클로너를 통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클로너를 통해서 만들려고 해요. 클로너 찍으실 때 Alt키 누르시고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중심으로 클로너가 만들어질 겁니다. 클로너의 모드는 직선 모드로 갈 겁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갈까요? 네, 오브젝트 모드로 가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가시고, 그 다음 클론의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모드고, 오브젝트는 어떤 걸 쓸 거냐면 사각형을 쓸 겁니다. 사각형을 위에 얹어 보십시오. 얹어 주시게 되면 사각형에 복제수가 나와요. 복제수인데 복제수 안 할 거고요. 균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균등은 같은 간격으로 놓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놓여졌어요. 근데 방향이 좀 이상하죠, 그죠? 방향은 트랜스폼에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눕혀져야 되니까 90도겠다, 그죠? 자, 이쪽이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얘네요. 얘로 90도 넣어 보시고, 0, 다른 거는 00, B쪽을 90도 넣어 보시고요. 그 다음 오브젝트의 균등의 복제수를 증가시킵니다. 복제수를 이렇게 증가시키면 돼요. 자, 간격 좀 있도록 하셔가지고 복제수를 100개 해보겠습니다. 100개. 복제수 100 하시면은 이렇게 판이 놓여지면서 딱딱딱딱 끊겨서 넘어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가지 시작 위치라든지 이렇게 시작 위치, 종료 위치가 있고요. 옵셋이라고 하는 값도 있어요. 옵셋의 값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일을 만드는 방법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편하실 대로 그 종류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판으로 쓸게요. 이걸로 계속 쓰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여기서 벨트 움직일 때도 옵셋을 이용해서 벨트를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숫자가 지금 많아서 표시가 안 되니까 한 50으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벨트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숫자가 뭐 얼마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옮기실 때 보시면 돼요. 80 잡았습니다. 80 잡으니까 옵셋 이렇게 넣으시면 한 바퀴 돌아가겠죠? 쭉 돌아서 한 바퀴가 돌게 됩니다. 100가지 밖에 없다 아니고요, 더 넣어 주시면 돼요. 위로 더 이렇게 수치값 더 많이 넣어 주시게 되면 위로 쭉 올라갑니다. 계속, 그죠?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보시면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값도 넣을 수 있어요. 반대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돌아가고, 플러스 값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시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밑에 레일 만들어 볼게요. 자, 레일 이미지 여기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실 때 원기둥 넣으시면 되겠죠. 원기둥을 하나 넣어 주시고, 원기둥의 방향은 X축 방향으로 조절하시고, 자, 끄집어내시면 되고, 원기둥의 레일의 크기를 줘보도록 하죠. 반경이라는 건 반지름이 50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요거 반경 얼마 했어요? 70 했었잖아요. 그죠? 35, 그죠? 35에가 요게 70, 높이가 70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경을 30 잡아 보도록 할게요. 30 잡아 보시면 얘가 이렇게 올려졌을 때 모양이 이렇게 나와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고, 높이 값은 140, 높이 세그먼트는 1, 회전 세그먼트 36 해서 동그랗게 보이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자, 요 위치 잘 맞춰 보십시오. 위치를 위쪽하고 아래쪽에 내리셔가지고 위치 부분을 맞춰 보세요. 자, 이거 위치 맞추기 참 어렵다 하시면은 2D 화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2D 화면에 이렇게 오른쪽 모습을 보시면서 라인에 걸쳐지는지 안 걸쳐지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딱 맞게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위쪽에 맞춰주시면 되죠. 아래쪽이 어차피 롤러가 안 되니까 위쪽만 되니까 위쪽에 맞춰서 돌리시면 됩니다. 다음, 자, 옆면에 보시면은 그림에 보시면 옆면에 이렇게 롤러에 동그랗게 하얀색 있죠. 요 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좋겠습니까? 어떤 모양?
튜브. 예, 튜브 한번 넣어볼까요? 튜브가 있네요. 튜브 가져오시고 방향은 X 방향으로 조절하시고 그 다음 끌고 오셔가지고 크기 마찬가지 똑같이 하시면 되죠. 30에 외측 반경, 내측 반경이 30인가요? 외측이 30이고 내측은 더 작아야 되겠죠. 20 정도 잡을까요? 그리고 회전 세그먼트 36, 캡 세그먼트 1, 높이 봅시다. 높이는 10 잡아 보시죠. 높이 세그먼트가 있네요. 1 잡겠습니다. 그리고 필렛을 넣어 줄게요. 필렛을 넣어 주시는데 3의 세그먼트 수는 5, 3의 세그먼트 수는 5 하셔가지고 얘들을 똑같이 가운데다가 맞춰 보십시오. 중심점을 같이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맞추기 힘들다. 오른쪽 화면 보시는 게 좋다 했죠. 평면에서 보시는 게 맞추기가 쉬워요. 화면 보시고 이렇게 맞춰 주십시오. 물론 정렬을 써서 맞추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맞추셔가지고 정확하게 가운데 놓여지게 하시고 그 다음 들여가는 거, 들여 쓰는 거 한번 보시면은 앞쪽이나 위쪽을 보시면 되겠죠. 위쪽 화면에서 보시는 게 좋겠네. 위쪽 화면에서 보실 때 자, X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직선 부분까지만 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선 부분이 여기에 맞닿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이 부분을 양쪽에 놔야 되니까 튜브를 한 개 더 만들어야 되죠. 가운데 부분 참 만들어야 되네. 한 개 더 해봅시다. 자, 가운데 부분도 한 개 더 만들어야 되니까 가운데 부분 만드시려고 하면 튜브를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 복사된 튜브에 내측 반경을 줄이도록 하죠. 내측 반경 1, 외측 반경 10, 1 하고 10 잡아 주십시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쪽에 안쪽 부분에 이렇게 모서리가 만들어졌죠. 됐나요? 1하고 10을 줬습니다. 자,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합쳐서 이 두 개의 도형을 합쳐셔 가지고 볼까요? 합쳐 가지고 한 개의 튜브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해 보도록 할게요. 대칭 꺼내 주시고 얘를 밑에다가 쏙 집어 넣어 주시고 대칭에 밀으면은 ZY축 그죠? ZY축으로 하셔야 양쪽에 카메라 중심점이 어디 잡혀있죠? 오브젝트 모드 맞는데 커서 모드로 하시면은 커서 눌렸는 데서 회전을 해요. 얘들이 자, 이렇게 양쪽에 보시면은 양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나와졌죠?
됐나요? 자, 이것을 이제 쭉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열을 하실 때 똑같은 것을 여러 개 만들 거니까 뭐가 필요하다? 클로너. 그렇죠? 대칭 부분, 자, 대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선택하시고, 대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선택하시고, 클로너를 Alt키 누르시고, 나와 보십시오. 대칭이 아니죠. 원기둥하고 다 포함해야죠. 원기둥하고 다 포함해야죠. 그죠? 자, 원기둥하고 다 포함해서 하나를 그룹을 짓죠. Alt G 누르셔가지고 얘를 롤러라고 하겠습니다. 롤러라고 하시고 롤러에 대해서 클로너를 넣어줍니다. Alt 키 누르시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 자리를 중심으로 잡아서 이렇게 클로너가 만들어지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한 줄로 놓아 보겠습니다. 클로너의 모드는 직선 모드라고 주시고 P 포지션입니다. P Y 좌표는 0, X 좌표는 한 150 정도 넣어 볼까요? Z 좌표를 넣어야 되겠네. 실수. Z 좌표를 150 정도 넣어 보죠. 얘는 이쪽으로 양수 값이니까 마이너스 150 넣어주면 되죠. 뭐 사이 간격이 띄엄띄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서 표시가 됐고요. 자, 이 부분 표시가 됐으면 개수만 더 늘리면 되겠죠. 개수 쭉쭉쭉쭉 늘리셔가지고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에 롤러가 안 튀어나오도록 조심하시고, 이렇게 안 나오도록 조심하시고 7개 넣어봤습니다. 2D 화면에 보시면 어디까지 나갔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뒤에까지, 여기까지 들어가 있네요. 끝부분에 안 맞추셔도 돼요. 여러분들 끝부분에 안 맞추셔도 됩니다. 그죠? 어차피 안 보이는데요. 뭐 뒤쪽은 들어가면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끝부분 안 맞추셔도 돼요. 나는 너무 정확하고 깔끔한 성격이라서 맞춰야 되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다 하시면 이 사이 간격을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격을 조절하시게 되면 자, 155, 156, 뭐 155 하면 되겠네요. 155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똑같이 간격 맞추겠다 하시면 맞죠? 155mm, 155cm 해가지고 이렇게 간격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완성을 했습니다. 레일이죠. 지금 이 부분이 기계 본체 사각형 그렸고 클로너 큐브가 들어갔고 클로너 1에 대해서 롤러가 들어갔고 이 부분은 전체 다가 레일이네요. 다 선택하셔가지고 그룹 잡으시고 레일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베어 벨트 쪽이죠. 레일 이렇게 잡아주시면 두 개가 따로따로 있죠. 레이어로 구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레이어로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룹을 잡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레이어 넣으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새로운 레이어에 추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레이어별로 따로 또 나눠집니다. 지금은 한 개의 레이어에 다 만들고 있죠. 레이어가 없이 만들고 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 아무튼 이렇게 레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미지 잠깐 보시면 요렇게 밑에 롤러가 다 끝난 거예요. 이 부분이. 기계 본체에 여기 액세서리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기계 본체 부분에 액세서리 한번 붙여 보시죠. 액세서리를 붙이는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이 또 예, 큐브로 위에 흰색 부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얘도 만들고 큐브로 다 만듭니다. 큐브 다 큐브고, 얘도 큐브고, 얘도 큐브고, 얘도 큐브고, 옆에 있는 원은 여기 끝에다가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 얘는 여기 거 더 크게 키워서 쓰면 되죠. 확대시켜서 쓰시면 되죠. 얘도 손잡이도 큐브죠. 손잡이도 큐브예요. 왜? 돌출시키면 되잖아요. 잘라서 돌출, 잘라서 돌출. 한 개 큐브를 돌출 해가지고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옆 판넬도 마찬가지. 위에 파란색도 큐브, 얘도 큐브, 여기 다 큐브. 똑같은 거 여기 거 복사해서 쓰시고, 두 개도 복사해서 쓰시고 붙이면 되고. 얘는 뭐겠습니까? 얘는 튜브로 노란색 만들고 그 위에다가 회색 튜브 하나 끼우고 있고요. 안에는 원기둥으로 가늘게 해서 클로너 써가지고 복제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 얘는 밑에 거는 원기둥을 써서 좀 얇게 만들어 주시고, 위에 거는 안에 전구 같은 경우는 캡슐로 덮어 씌우면 되죠.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밑에 흰색 판부터 만들어 볼게요. 흰색 판을 만드시려고 하면 일단은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볼게요. 물론 2D 화면에서 보시면 제일 좋아요. 이게 2D 화면에서 딱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가로 세로를 딱 지정해 가지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얹어놨는 화면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큐브를 일단 하나 꺼내 주시고, 큐브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뭐 위로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큐브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먼저 Y값은 아주 얇게 가야 되겠죠. 사이즈가 10 정도 가겠습니다. Y는 10 하셔가지고 올리시고, 지금 제 사이즈로 보시게 되면은 Z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되는데, Z 사이즈가 대충 200에 100이겠죠. 예, 100 정도 주겠습니다. Z는 100. 100이 작네. 이럴 수가. 120 넣어볼까요? 250의 절반이면 얼마죠? 125. 예, 125 넣으셔야죠. 아까 50에 잘랐잖아요. 125 넣으셔가지고 가운데다가 배치해보죠. 이렇게 가운데다가 배치해보시고 대충 나오시면 돼요. 높낮이도 대충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자, 여기 필렛 넣겠습니다. 필렛 체크 하셔가지고 역시 분할수는 5라고 넣어 볼게요. 필렛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필렛으로 하나 넣어주시고, 다음 밑에 부분에, 자, 밑에 부분에 한 개를 복제를 합니다. 큐브 위에 있죠. 기계 본체에다가 지금 넣고 있습니다. 큐브가 있다면 기계 본체에 컨트롤 키 누르고 밑으로 하나 당겨 주시고, 가로폭 요 Z축 크기를 줄입니다. Z축 아까 여기 10%니까 50 적으시면 되겠다. 25 적으시면 되겠다. 그죠? 10%면은 25.
25 내리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맞춰 놓을게요. 이렇게 밑에다가 내려주시고 딱 맞을 겁니다. 그 다음 앞쪽 판넬 여기다가 비스듬하게 하나 놓으셔야 되는데 또 컨트롤 키 누르고 또 하나 더 복제할게요. 이렇게 복제하시고 밑으로 좀 내려서 주시고 사이즈를 좀 늘리겠습니다. Z 사이즈 크기를 얼마 잡을까요? 100? 100은 너무 클라나? 80? 예, 80 잡을게요. 80. 80 잡으시고 회전을 하셔야 되겠죠? 클릭하셔서 지금 빨간색 선 선택하셔가지고 회전에 들어갑니다. 회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회전 넣으실 때 수평인지 보시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회전 넣으시고 위치 이동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짜잔. 회전 조금 더 해야 되네. 빨간색 선 잡으셔가지고 회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합시다. 네. 정확하게 하시려면 확대하는 게 좋아요. 또는 직접 수치값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고, 여기서 수치값 내가 조정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1도씩 움직이시려면 그냥 클릭하면 되지만 마이너스 1도 움직이시려면 Alt키 누르시고 클릭하시면은 마이너스 값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0.1도씩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수평 맞추셔가지고 위치 이동 아래쪽으로 딱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렸습니다. 뭐 현재 위치는 어디 맞출 건지는 3D나 2D 이미지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죠. 뭐 어중간하게 이렇게 가운데 들어오시면 돼요. Z축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아래 위로 올려주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음 큐브를 또 하나 끄집어내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큐브를 또 하나 끄집어내시고 앞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앞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요 위에 앞면에 넣을 거거든요. 넣을 거라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 하실 일은 높이 값을 Z 값을 10을 주겠습니다. 똑같이 10을 주시고 10을 주신 다음에 자, 이 부분 중간에 한 개 더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앞쪽으로 뺐습니다. 빼고 크기를 줄일 겁니다. 아까 15 여백을 줬으니까 사이즈가 얼마가 되죠? 그렇게 되면 15, 30이니까 170이 되겠다. 그죠? 170, 170 얘는 30 주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중간에 겹치세요. 이렇게 겹치세요. 겹치시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A 빼기 B를 할 겁니다. A 빼기 B. 큐브 3번이 위에 있을 거고 큐브 4번이 밑에 있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부를 넣을 겁니다. 부를 넣으셔가지고 3번과 4번을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3번 빼기 4번이 돼요. 불에서 A 빼기 B가 됐습니다. 불에서 A 빼기 B가 됐고요.
A 빼기 B 하셔가지고 요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불이라고 이렇게 편집 모드로 바꿔버리시게 되면, 아이고, 두 개 잠깐만요. 여기도 마찬가지 현 상태로 오브젝트화 하셔도 되고, 같이 묶어놓 그냥 놔둘까요? 네, 나중에 놔둡시다. 어차피 뭐 색깔 칠해도 되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불 밑에다가 우리가 아까 보셨던 베벨 디포머 주도록 할게요. 베벨 디포머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왜냐하면 불이라는 게 A 빼기 B인데 베벨 디포머 빼기 뭐 하니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를 같이 묶어 주시면 돼요. 이럴 때는 불과 베벨 디포머를 같이 넣을 값으로 이렇게 묶어 줍니다. 묶어 주시게 되면 여기가 베벨 디포머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베벨 디포머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3cm의 분할은 5, 이렇게 하시게 되면 똑같이 분할이 적용이 됩니다. 3cm의 분할은 5 하셔가지고 적용해 보십시오. 자, 얘가 앞판이죠. 앞판 위치값은 뒤쪽에 이렇게 똑같이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에 판넬을 다 만들었네요. 자, 앞 판넬도 만들고 위에 판넬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판넬을 다 붙였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다 붙였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앞에 검색대 만들어 보도록 하죠. 검색대는 앞쪽에 이 부분에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검색대를 만들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큐브를 하나 끄집어내시고, 뭐 어디 가나 큐브입니다. 그죠? 끄집어내서 놔두시고, 크기를 줄일 겁니다. 크기를 오브젝트 중심으로 볼게요. 예, 크기를 대충 줄여 보십시오. 일단 대충 만들어 보시고, 자, 대충 잡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위치 이동이나 여러가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니까 대충 일단 잡습니다. 대충. 이 클론 어디 갔어? 자, 막대기 하나 만들었는데, 아까 앞판하고 얘들은 묶어 놓을게요. 앞판하고 큐브 3번은 얘죠? 예, 큐브하고 앞판들은 기계 본체라고 같이 묶어 놓죠. 얘들은, 예, 본체라는 이름으로 같이 묶어 둡시다. 나중에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얘는 본체라고 해 놓읍시다. 본체. 뭐 옆에 버튼하고 더 동그란 롤러 표시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같이 본체에 넣어주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본체라고 해 놓으시고, 기둥은 기둥대로 또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큐브의 크기를 한번 보죠. 사이즈 X는 30 줬고요. Y는 200, Z는 50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여졌고, 옆에다가 바싹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바싹 붙이시고, 얘도 필렛 넣겠습니다. 필렛에
분할 수는 5 넣으셔가지고 하나 넣어주시고, 자 요렇게 하나 오른쪽이 들어왔으면 왼쪽도 하나 놔야 되겠죠. 대칭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값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대칭을 넣으셔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대칭은 왜? 가운데 중심점을 표로 잡기 위해서 그냥 넣고 큐브 3번을 밑에 넣었어요. 그러면 얘 중심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이때는 Alt키 누르시면 안 돼요. Alt키 누르면 얘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큐브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Alt키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둥이 됐습니다. 얘는 기둥, 검색대 기둥이라고 그냥 적을게요. 기둥이 되었고, 또 큐브 하나 넣죠. 큐브 하나 넣으시고 얘를 뽑아 오겠습니다. 자, 뽑아 오셔가지고 높이 값은 x 값은 뭐 200인지 모르겠지만 x 값은 나중에 정하고, y 값은 30, z 값은 50, 넣으셔가지고 위에다가 얹어 줄 거예요. 얘들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줄 겁니다. 자, x 값은 나중에 정하자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크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옆에 쭉 빼보시면은 대충 크기가 나오겠죠. 대충 나온 크기가 220 했습니다. 220, 저는 220 했어요. 여러분은 얼마인지 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더 들어가야 되네. 230 너무 크고, 225, 네, 225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2D 화면에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잡아 주실 수가 있어요. 2D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끝부분에 맞닿도록 하셔가지고 얼마인지 잡아 주시면 돼요. 필렛에 3cm에 분할은 5 놓겠습니다. 똑같이 놓을게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아이고 위쪽으로 위치를 올려주시면 되겠죠. 위에다가 얹어질 거니까 이렇게 위쪽에다가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시면 양쪽에 이렇게 올려진 상태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검색대 앞에 조작 키 부분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나 봅시다. 여기 있는 개체를 하나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데, 얘는 허상이죠. 예, 대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큐브는 얘가 큐브다, 그죠? 그래서 기둥에서 큐브 3을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하나 올려주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위에 올리시면 돼요. 하나 빼시고 옆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물론 뭐 오른쪽에 만들으셔도 돼요. 굳이 여기 올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만드셔도 됩니다. 뭐 꼭 그림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왜 뒤에다 놨냐면 요 사각으로 만들었을 때 앞에다가 요 검색 납품 뒤에 롤러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가려지니까 뒤쪽에다가 이래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 때 요렇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보여주든지 요렇게 보여주려면 얘가 이쪽에 가 있는 게 훨씬 낫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필렛 빼겠습니다. 필렛 빼시고 일단 필렛을 뺍니다. 왜냐하면 얘를 변형 줘야 돼서 필렛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요렇게 빼시고 여기에다가 옆에 붙여놔 보십시오. 위치를 2D 화면에서 보시면 좋겠죠. 2D 화면에서 보시면서 오른쪽 화면에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자, 위치를 Z좌표를 잡으셔가지고 위치를 딱 맞추시고, 너무 붙이지 마시고 쑥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근처에 맞추시고,
높이를 줄여야 되는데, 높이를 그냥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밑에를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곤란해요. 어차피 편집 모드로 가서 엣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높이를 줄이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제가 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밑면은 딱 맞거든요, 지금. 전체 다가. 그래서 높이를 줄이시려면 이 녀석에, 이쪽도 맞춰야 되네. X 위치랑 이렇게 정면을 딱 맞추시고 나서 2D 화면 잠깐만요. 자, 여기서 잠깐 보시고, 예, 여기에 면의 위치를 일단은 똑같이 맞추시고, 예, 면의 위치는 똑같이 한번 맞춰 보시고, 이렇게 맞췄습니다. 맞춰 놓으시고 나서 여기 오셔가지고 편집 모드로 바꿉니다. 편집 모드로 바꾸시고 폴리곤 선택 위쪽을 클릭합니다. 위쪽을 클릭하시면, 자, 위쪽이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위에 거 방향선 누르셔가지고 밑으로 내리시면 되죠. 되나요?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내리셔가지고 이 자리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엣지 모드 선택, 옆에 있는 엣지 선택하셔가지고 얘도 밑으로 내립니다. 내리려고 하는데 방향이 어중간하죠, 그죠? 대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월드 모드, 월드 시스템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형 자체의 좌표가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또 좌표가 좋을 때도 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편집 모드로 바꾸시게 되면 필렛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여기서 필렛이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베벨 디포머라는 것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 도형 전체에 있어가지고 베벨 디포머를 Shift 키 누르시고 넣어주시게 되면 전체 면에 대해서 깎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베벨 디포머에서 옵션에 3cm에 5등분 5개 넣어주시면 기존의 거랑 똑같아지죠.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 모드로 바뀌었을 때는 베벨 디포머를 넣어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필렛을 사용하시면 되고, 베벨 디포머 이렇게 넣으셨을 때 이것을 또 뭐 그대로 현 상태로 오브젝트화 시키겠다 하시면 현 상태로 오브젝트화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큐브 3이 하나 생겼고, 얘는 버려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큐브와 기둥까지 다 해서 만들어졌네요. 자, 얘들 합해 가지고 검색대라고 넣죠. 선택해서 검색대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위치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스위치 만들어야 되는데, 검색대라고 주시면은 검색대 위치까지 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해 놓으셨다면 잠시 쉬었다가 위에 등도 달아야 되고 옆면 또 장식도 해야 되고 계기판도 만들어야 되니까 쉬었다가 하도록 하시죠.